덴토피아님 올 추석 1등 하셨습니다. 현명님 어서 오시고요. 기성님 자주 뵙겠습니다. 맨너구리님 어서 오시고요. 현숙님 오셨네요. 이사벨님, 문호님 자주 뵙겠습니다. 맨너구리 주식 키면 공포부터 듭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우리 맨너구리님 우리가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런 흐름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오늘 그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정덕님 어서 오시고요. 짠쟁님, 네, 우리 부산 갈매기님, 부산은 지금 비가 오나요? 서울은 잔뜩 흐려 있는. 내일은 장마 전선이 없어진다 그러네요. 저 밑에 태풍도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장마는 끝나고 태풍 시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태풍도 위력이 크겠죠. 바닷물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좀 이제 좀 다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지구가. 그래서 그 미국의 기상학자들이 대통령한테 지구를 좀 식히는 방법 4가지를 보고했다. 이게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고 미국이 그런 걸 걱정할 단계에 이를 정도로 지구가 심상치 않다 이러는입니다. 참 사실 뭐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구가 매우 뜨겁습니다. 내년에 더 뜨거워진다고 하는데요. 막 영화 투마로우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질까 걱정이 되네요. 네, 다리치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요. 네, 10초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태민 경제TV 7월 24일 7월의 마지막 주 네, 월요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31일까지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7월 31일이에요. 자, 시장이 정상화, 제가 자꾸 정상화란 말을 쓰는데 지금 그만큼 비정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저도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보고 화가 나가지고 화병이 나서 제가 몸져 누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보고 뭐랄까 저는 뭐 조금 멍뚱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위정자들 정치하는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이 맨날 비상식적인 주장과 허구한 날 싸움질, 터집질, 미움질만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지금 주시장이 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 요거는 그 정치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미래에셋은 좀 제가 부작용 1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셋은 정말 좀 반성을 좀 하십시오. 참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는 다 알지 않습니까? 미래에셋은 항상 펀드를 내놓으면 뭐 이것도 그것도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펀드의 특정에 특히 미래에셋 잘 하는 게 몰빵 아닙니까? 몰빵 펀드를 하면 옆에 펀드에서도 또 지원 사격을 한다. 그래서 그 주가가 올라가면 펀드 수익률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올라가면 또 돈이 몰리겠죠. 그래서 항상 옛날에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리도 그랬었고요. 그런 다음에 엄청난 후유증을 그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앞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거기 때문에 왜냐 역사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렘, 포스코퓨처엠 요 종목 사는데 이 중에 에코프로 금요일 날 보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퓨처엠 요 종목만 집중적으로 올랐죠. 요게 물론 이 ETF에 돈이 들어온 그 개인 자금도 있지만 개인 자금만으로 이렇게 큰 종목이 올라갑니까? 네, 다른 펀드에서도 지원했으리라 봅니다. 물론 추정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7월 13일 날
상장이 됐는데요. 상장이 되고 보니까 7월 13일 이후에 3거래일도 881억을 나왔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까지 보니까 1000몇백억 되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면 이걸로 기계적으로 사죠. 그래서 7월 보니까 7월 11일, 12일 이 정도가 주로 이제 상장 직전이 저점을 찍었더라고 이들 종목이. 그리고 LG화학만 빼면요. LG화학은 지금 화학업종이 워낙 나빠서 지금 말빨이 안 먹히는 쪽이고요. 지금까지 불과 한 6, 7일 만에 네, 20%, 40% 시총 상위 종목이 네, 개별 주체는 가볍게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이건 순전히 수급의 문제, 수급. 네.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 종목이 금요일 날 1000개가 넘었습니다. 지수는 지금 매일 올라요. 지수는 매일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맨날 1000개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일주일 되니까요. 막 지수는 오르는 것 같고 에코프로 BM은 오르는데 막 그런 거는 눈에 띄는데 내 주식은 맨날 빠져.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막 짜장지수 폭발입니다. 짜장지수 폭발.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 지금 요즘 뭐 내가 가진 주식이 하락한다고 해서 짜증 엄청 나시죠? 지금 누구나 다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이 장이 이 꼴이니까. 이것이 난장판이란 말씀드리니까 아닙니까? 어느 친구가 그러더라고. 지금은 머리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완전히 뭐, 그냥 폭탄 돌리기입니다. 막판에 내 손에 터지면 죽는 거고 아니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도 제가, 자,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이라 치는데요. 이를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또 다른 배경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 않습니까? 일단, 최근에 또, 그냥, 우리 배터리 아저씨, 그제 영상을 제가 하나 봤더니, 참, 이분이, 참, 뭐랄까, 저보다는 어리더라고요. 저보다는 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뭐랄까, 꼭 지금의 정치인 같은, 내노란불, 그리고 또 상대는 막 까고 내가 올랐어요. 참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저 증권계 경험이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네. 많이 오르면 경고하고, 네. 많이 빠지면 기업의 내용 가지고 마음의 안정감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 원로들의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엊그제 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51조 하다가 이때 9만 원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작년에 11조, 근데 지금 주가가 7만 원이다. 영업이익이 떨어졌는데 주가 지금 7만 원. 이것도 비싸다. 여기 왜 매도 리포트를 내야 된다. 근데 증권계에 매도 리포트를 안 내지 않느냐 하면서 얘들을 비판을 막 하는데요. 자, 그럼 제가 그럼 금량은 그렇게 올랐나요? 금량은 영업이익이 그렇게 늘었나요? 금량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서 주가 저렇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삼성 나는 다른 주식은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주가가 빠져야 된다고 거품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금량은 아니잖아요. 그냥 금광 얘기 저기 몽고 광산 얘기잖아요. 근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모건 스탠리 리포트 애널리스트는 바볼까요? 본인만 그렇게 똑똑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에 지금도 에코프로만 강조를 하잖아요. 더 올라야 된다. 에코프로가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10배 났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식 시장을 점점 지금 이 난장판의 도가니로 자꾸 지금은요. 요즘 IT에 굉장히 인기 있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댓글에 좋은 얘기가 보이니까 조금 위험해 보인다. 여러분 자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구장창 그러면 에코프로가 그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나요? 본인은 10배 줄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인 게 에코프로는 지주회사잖아요. 에코프로 BM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묻어간 거잖아요. 개별 재무제표 보면요. 에코프로가. 자, 에코프로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논리의 얘기인데요. 에코프로 개별 재무제표를 보면요. 영업이익 적자에다가 겨우 흑자에다가 작년에 이제 1,100억 영업이익 1,100억 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30조 가는 게 그 논리로 보면 맞나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적자입니다.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사실 숫자 노름입니다. 숫자 노름인데 어쨌거나 나는 뭐 해도 되고 그러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매도 리포트를 쓴 친구는 범죄다. 전형적인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같죠. 네, 내가 하는 거는 다 옳고 상대는 다 틀렸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거는 어떤 우리 원로들은 지금 시장에 대해 경고를 하고 해야 젊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안 보는데 지금도 계속 이 주식만 된다고 주구장창 지금도 싸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분기점이 8월 3일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 예, 예감할 수 있는 거는요. 자, 이번에 영업 실적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영업 실적이 네, 그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부족했는데,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보면요, 2조 때 영업이익이 1,664 났어요. 영업이익률이 8.2% 났어요. 8.2%. 8.2% 났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에코프로 분석할 때. 자, 에코프로 보시면요. 에코프로라는 회사의 주가의 핵심은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 개가 핵심인데 특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즈가 사실 주가의 상승 그래서 제가 이 주가 상승할 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주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한 자릿수가 됐다 한다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 밖에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8월 3일 날 IR 때 자세히 나오겠죠. 만약에 그때 영업이익률이 10%대 나오면요.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 논리는 싹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똘똘한 자회사가 있었어? 이런 측면이었는데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전고체 하는 회사인데 이걸 가지고 그분은 또 이게 에코프로 BM을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자, 영업이익률 제가 말씀드렸죠. 전구체라는 것은 원재료가 금속입니다. 네. 그래서 금속 비중이 원가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크게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갑자기 지금 시작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본격화됐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지금에 걸고 넘어지면 앞으로 얘가 성장할 거니까 주가가 더 올라야 됩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그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자꾸 극단으로 지금 몰고 간다는 거죠. 미래세도 몰고 가는데 그분도 막 몰고 가고 이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 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부작용이 겁이 나는 겁니다. 우리 뭐 그 자화정 때도 그랬고 인사이트 펀드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들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그래 지금 시장이 아주 비정상적이다. 특히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미래세 타이거 ETF가 상장되면서 그 관련주 중심으로 돈이 모이고 또 그들이 아마 좀 이 관련주를 다른 펀드로도 사서 아마 마케팅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일부 유튜브들이 너무 지금 시장을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그러니까 시장은 정말 혼란이 이제 본질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기업 내용들은요. 지금은 네 그냥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 같은 사람이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게 뭐냐 한다면요.
네. 그 심지어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제가 그 말씀드렸죠. 삼성전기가 오르는 거 보니까 네. 요거 올르는 거 보니까 좀 이 공정 테마가 끝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끝에 잡으면 쭉 빠져버리거든.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막판에 잘못 잡으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올랐다가 네, 뜬금없이 이렇게 퉁 튑니다. 그 다음날 안 팔면 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부분 이런 판이에요. 기업 내용은 둘째 치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나중에 지금 피해자가 엄청 양산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따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배터리 아저씨처럼 이런 분이 저는 좋습니다. 이런 분 유튜브들이 나오고 새로운 시각에 얘기해줘 좋은데 다만 표현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지금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지금은 저는 그 정도의 학식과 경륜이 있는 분이면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자제도 하시고 좀 조심도 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저는 좀 절실하지 않나. 주구장창 자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수급으로 흥한 자 수급으로 망한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그런 흐름이 지금 시장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소재주들이 집중되고 있어. 결국 이들이 빠져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제 빠지려면 이 ETF로 돈이 몰리는 게 어느 정도 중단돼야. 그래서 이들이 빠진다는 게 이들이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야 시장이 정상화돼서 결국 이들한테도 좋다 하는 겁니다. 그 포스코가 이렇게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개별 종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극단적인 영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제 드리는 말씀이 지금 내가 지금 수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우선 너무 초조해지 마십시오. 지금 수익은 고사하고 손실이 적어도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조심해 뒤늦게라도 이런 데 뒤따라가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그냥 안 먹으면 아이고 그냥 버스고 주님 잘 되십시오 해야지 뒤따라 내가 먹으러 들어갔다가 물리면요 답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후회가 없습니다. 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순간적으로 이상을 잃어가지고 올라가는 주식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누가 추천했다 카드를 하는데 따라갔다가 그 물려서 깨지면요 정말 그거는 손실도 크지만요 네, 막 속도 상한 거죠. 그래 지금은 우리 애청자님들 지금 당연히 성적이 안 좋아요. 지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좋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상황은 어떻게 되었느냐? 요즘 20일부터 보면 또 외국인들의 에코프로비와 에코프로비는 들이 팔았다가 샀다가 요 짓 하는 거 오늘 팔 것 같네요. 오늘은 에코프로비인가 에코프로의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공매도 매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적 매매일 수도 있습니다. 퀀터 펀드들이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대규모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 뭐 보시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지금 1위, 2위 종목이 이러니까 참 외국인마저 이러니까 정말 혼란스럽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으니까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으니까 더 열받죠. 자, 지수가 빠진다. 그럼 뭐 하락 종목이 많다.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맨날 빠져. 지금 굉장히 실제 명목 지수와 체감 지수의 차이가 커서 투자 심리가 매우 안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화 되려면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이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이 좀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상승 종목이 다시 늘어야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그런 흐름이 될지. 근데 이제 걱정입니다. 만약에 에코프로 이런 빠지면 이 수급이 끝나면 빠지겠죠. 빠지면 이제 다들 아이고 안 올랐던 주식까지 같이 빠질까 봐 우리가 또 걱정 아닙니까? 내 주식은 지금 제대로 오를 때 하나도 안 올랐는데 빠질 때 같이 빠질까 봐 좀 그런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겪어봐야 알겠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정상화되는 건 나쁘지 않다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이거 ETF의 핵심 네 종목들 에코프로, BM, 포스코,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만약 이들 종목이 오늘도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오늘도 날 생각합니다. 하락 종목 늘어나 마치 옛날에 삼성전자에 막 집중되면 여타 종목이 낙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거하고 좀 다르죠. 그때 삼성전자는 업황 이런 것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이것들은 일시적인 수급과 충동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서 이게 올라가면 다른 종목 별거 없을 거고 이 종목이 빠지면 지금 바이오도 좀 금요일날 움직였거든요. 최근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 이것들이 좀 개별적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같이 빠질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했는데요. 그동안 쭉 다 우리 종목들은 그동안 제가 여덟 설명 바이오는 제가 항상 오스코텍, 알테오조, 레우캠발, 지노믹트리 요 정도 중심으로 보십시오 하고 늘 강조하던 종목들이죠.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됩니다. 바이오 주 움직이면 나는 얘들 중심으로 본다. 그 다음에 엔캠 강세가 좀 돋보였어요. 엔캠도 제가 지금 에코프로, 그러니까 지금의 빅4 장세냐 아니면 여타의 2차 전지 중장세로 가느냐 한데 그 길목에 있는 종목이 엔캠, WCP, 성일 하이텍 이런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이 종목들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아직은 2차 전지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요즘 폐배터리 얘기 좀 많이 나오죠. 당연한 얘기죠. 폐배터리도 미래 성장성이 확고한 종목인데요. 그 다음에 음극재도 좀 움직였고 금요일날 그 난장판에 성일 하이텍도 움직였고 WCP도 금요일날 나름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부품도 제가 자동차도 예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조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래서 오늘도 빅4 중심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한 말씀은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의 어떤 극단적인 양상을 몰아가는 현상들은 자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그 다음에 참담한 결과를 제가 봐왔으니까요. 네. 아이고, 제시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선님, 김일선님,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는데요. 보내주십시오. 자, 제 이메일이요. ha68 하나입니다. 네이버.com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일선님, 제시카님은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록해놨고요. 일선님, 우리 김일선님도 성함, 닉네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요. 제가 꼼꼼히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시장도 역시 그 네 종목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 네 종목이 올라간다. 그럼 또 날 샜다. 싸늘하겠다. 그 종목이 빠진다. 그러면 그때 여타 종목들이 움직일지 아니 같이 빠질지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환율 상황이 여전히 1300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크게 팔 상황은 아니다 하는 점이라서 수급은 크게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뭔가 조금 시장이 기존의 흐름들이 힘이 빠지는 것 좀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나스닥도 보시면요.
최근에 좀 밀리는데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게 사실은 뭐 2분기 실적이 어떠니 한 빌미로 빠지긴 했지만 그건 조금 억지스럽고, 테슬라가 어쨌거나 매출이 예상보다 늘고 좋았잖아요. 근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됐다 하는 점이 사실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테슬라 실적 2분기 실적을 호재로 볼 수도 있었고 호재적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그게 포인트거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도 DX인가요? LX죠? DX인가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나쁜 쪽을 굳이 후벼 파서 반영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미국 증시도 조금 그렇고 좀 대만 증시도 그렇고 시장이 조금, 그래서 보면 지금 또 스레드, 지금 최근에 한번 붐을 일으켰다가 스레드가 활성화가 확 줄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또 서부장 IT도 조금 힘이 빠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연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오늘 한번 저랑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빨리 시장의 광기랄까요? 아주 위험한 흐름. 그리고 지금 2030 세대, 배터리 아저씨가 또 뭐, 한몽골 뭐 자원 협력, 이 사진을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몽골하고 뭐, 리튬 사업하는 게 금양밖에 더 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시던데요. 네, 저것도 참 내노란 벌이죠. 테슬라가 리튬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마 모건 스탠리였을 거예요. 반박 리포트를 냈죠. 이 자원개발 사업은 그 전문 업체도 매우 리스크가 크다. 근데 테슬라가 한다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것이 리포트가 냈는데요. 시사는 바가 큽니다. 자원개발 업체조차도 자원개발하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네, 9시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 한태민